소변 색깔이 타쿠미 많이 생기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퉁퉁 붓고 얼굴도 부어 있으신가요? 혹시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소변 볼 때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0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콩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90%가 자기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부와 함께 먹는 아주 평범한 반찬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식만 먹었는데요. 고기 안 먹고 두부 자주 먹었는데요.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두부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세 가지. 둘째, 왜 그 조합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한 원리. 셋째, 반대로 두부를 어떻게 먹으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알고 식습관을 바꾸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투석이나 신장이식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극심한 통증으로 실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급히 병원으로 내려가 보니 그 어르신은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던지요.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요관이 돌처럼 단단한 결석에 완전히 막혀 있었고 콩팥이 크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통증을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든 통증입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평소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아주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식만 먹습니다. 고기는 거의 안 먹고요. 매일 두부 먹고 채소 많이 먹습니다. 누가 들어도 아주 모범적인 식습관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식사 때마다 두부 요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함께 꼭 특정 채소 반찬을 같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조합이 워낙 익숙해서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검사 결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었습니다. 이건 특정 음식 조합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결석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결석 환자 90% 이상이 특정 음식 조합을 장기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몸에 돌이 생긴 겁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 때로 나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조합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한국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집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담백하게 조린 두부 반찬 옆에 초록색 시금치 나물이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 아마 너무 익숙한 장면일 겁니다. 혹은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대부분 이 조합을 아주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가운데서도 특히 높은 편입니다. 100g당 약 970mg이나 듭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질병관리청 권장 기준으로 하루 옥살산 섭취 상한선이 200mg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면 그 5배가 넘는 양을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반대로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 100g에 칼슘이 약 350mg 들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먹으면 훌륭한 영양소죠. 문제는 이 둘이 위장 안에서 만날 때입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아주 단단한 결정 형태입니다. 마치 소금이 물에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것처럼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런 작은 결정이 생겨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콩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평균 사구체 여과율이 30대의 약 6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콩팥이 일하는 능력이 35%나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약해진 콩팥에서는 작은 결정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콩팥 안에 남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알갱이들이 하나둘 쌓입니다. 마치 동굴에 석순이 자라듯이요. 결국 돌처럼 단단한 결석으로 자랍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가운데도 평생 시금치와 두부를 건강식으로 믿고 함께 드시다가 신장 결석이 생긴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오오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채식 위주로 드셨습니다. 특히 두부와 시금치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드셨죠. 점심에 두부찌개에 시금치 넣어 드시고 저녁에 두부 조림에 시금치 나물 함께 드시고요. 그렇게 15년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 결석이었어요. 그것도 양쪽 콩팥에 모두 생겼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컸습니다. 왼쪽이 1.2cm, 오른쪽이 0.9cm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거의 매일 함께 드신 겁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받으셨습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결석을 부수는 시술이에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결석을 제거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시금치를 절대 안 드십니다. 그 후로 3년째 결석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정말 후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시금치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금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꽤 있습니다. 근대에도 옥살산이 100g당 약 600mg 들어있습니다. 비트는 약 500mg입니다. 대황은 무려 1000mg이 넘습니다. 이런 채소들도 색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자주 추천되곤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두부와 함께 이런 채소를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의 일부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대략 40에서 5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남아있는 절반의 옥살산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평소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작은 양도 쌓이면서 문제가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옥살산 섭취량과 신장 결석 발생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하루 옥살산 섭취량이 50mg씩 늘어날 때마다 신장 결석 위험이 2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부를 먹는 날에는 이런 채소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가 식탁에 올라오는 날에는 시금치나 근대를 잠시 쉬고요. 반대로 시금치를 먹는 날에는 두부 요리를 다음 식사로 미루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콩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거의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인 두부와 시금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요. 두부의 칼슘과 시금치의 옥살산이 만나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듭니다. 60대 이후 약해진 콩팥으로는 이걸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부 먹는 날에는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채소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정말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바로 두부 위에 파를 듬뿍 올려 먹는 겁니다. 한국 식탁에서 두부 요리를 떠올려 보세요. 순두부찌개 먹을 때도, 두부 조림 만들 때도, 혹은 두부를 부쳐서 접시에 담을 때도요. 마지막에 송송 썬 대파나 쪽파를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흰 두부 위에 초록색 파가 올라가면 색깔도 예쁘고 음식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부와 파의 조합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 없는 두부 요리는 상상도 못 하십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은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때문입니다. 파에는 황화알릴 성분과 옥살산 계열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속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 할 때 파 속 성분들이 칼슘과 결합하면서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파를 함께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약 30에서 40%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먹었던 두부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뼛속 칼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50% 이상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도 30% 이상입니다. 이런 시기에 두부를 통해 섭취한 귀한 칼슘이 제대로 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오오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5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뼈가 약해서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두부를 드셨어요. 아침에 두부조림, 점심에 순두부찌개, 저녁에 두부 샐러드까지요. 정말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두부 요리에 파를 듬뿍 넣으셨어요. 파향이 좋아서요.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기대와 달리 골밀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더 낮아졌어요. 박할머니는 정말 이해가 안 되셨죠. 매일 두부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뼈가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제가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파를 항상 두부와 함께 드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두부의 칼슘이 파 때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박할머니는 그 후로 두부를 드실 때 파를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들기름을 조금 뿌리고 깨를 올려 드시니까 오히려 고소한 맛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이번엔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만큼은 파를 꼭 함께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파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두부와 항상 같이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부 요리를 드시는 날에는 파를 다른 반찬에 사용하거나 식사 시간을 조금 나누는 것만으로도 영양 흡수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인 두부와 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요. 파 속 황화알릴과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30에서 40% 방해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한 분들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두부 먹을 때는 파를 빼거나 다른 식사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습관이에요. 바로 두부를 간장에 찍어 먹는 겁니다. 두부는 원래 맛이 아주 담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장에 살짝 찍어 먹거나 아예 간장 양념을 만들어 두부 위에 부어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부 조림을 만들 때 간장을 넉넉하게 넣어 짭짤하게 조리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밥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얀 두부만 먹으면 정말 심심하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부의 구조 때문입니다. 두부를 자세히 보면 겉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구멍이 아주 많이 뚫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와 비슷한 성질이에요. 이런 두부를 간장에 찍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부의 작은 구멍들이 간장의 소금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하얀 두부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부를 간장에 3초 정도만 찍어도 나트륨이 약 200mg 흡수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간장에 푹 담가서 먹으면 한 접시에 500mg이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그런데 두부 한 접시에 간장을 듬뿍 사용하면 벌써 4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반찬들의 나트륨까지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나트륨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혈액 속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더 붙잡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 속 작은 혈관들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요. 결국 콩팥 필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 가운데 70% 이상이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트륨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가운데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1세 임오오 할아버지입니다. 임 할아버지는 전직 간호사셨어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죠.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두부를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어요. 의사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혈압만 계속 높았거든요. 제가 자세히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 할아버지는 매끼 두부를 간장에 푹 찍어 드셨어요. 두부가 간장에 완전히 젖을 정도로요. 본인은 두부 자체가 건강 음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거의 4000mg이 넘었습니다. 권장량의 2배였죠. 그걸 몇 년간 계속하신 겁니다. 콩팥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간장 사용을 줄이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맛이 너무 심심하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들기름에 깨소금을 섞어 만든 양념을 사용하시라고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압이 조절될 줄 몰랐다고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임 할아버지는 간장 없이 두부를 드십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심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두부 본연의 맛이 더 좋습니다.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는 간장을 듬뿍 사용하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 자체의 고소한 맛을 살리거나 간을 아주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인 두부와 간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요. 두부의 스펀지 구조가 간장의 나트륨을 빨아들입니다. 한 접시에 5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간장 대신 들기름과 깨소금 양념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부와 시금치, 두부와 파, 두부와 간장이었죠. 이제부터는 반대로 두부를 어떻게 먹으면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두부를 사오면 포장을 뜯고 물에 한번 헹군 뒤 바로 요리에 사용합니다. 찌개에 넣거나 부쳐서 드시거나 혹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사실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간단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데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두부는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두부를 대량으로 만들 때는 콩물을 끓이고 응고제를 넣어 굳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거품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 소포제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유통 과정에서 두부가 상하지 않도록 보존용 물에 담겨 포장됩니다. 물론 이런 첨가물들은 식품 기준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작은 양의 화학 성분도 몸에서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시판 두부의 약 60%에서 미량의 응고제 잔류물이 검출됩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부를 요리하기 전에 한 번만 간단한 과정을 거쳐주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두부를 그대로 넣어 약 2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이 두부 속까지 스며들면서 남아있는 응고제나 쓴맛을 내는 간수 성분, 그리고 보존용 물에 포함된 불필요한 물질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2분간 데치면 응고제 잔류물의 약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한 간수의 쓴맛 성분도 70%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번 데친 두부는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콩 고유의 고소한 향도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데친 두부를 바로 사용하지 말고 찬물에 잠시 담가 약 10분 정도 식혀주세요. 그러면 두부의 조직이 단단해져 요리할 때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또 남아있는 미세한 나트륨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작은 준비 과정만으로도 두부는 훨씬 깨끗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두부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쓴맛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졌다고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일석이조죠. 자,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두부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부가 몸에 부담이 되는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콩팥을 돕는 좋은 음식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짝꿍은 바다에서 온 식재료입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음식이에요.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은 대부분 소고기와 함께 끓여 먹는 국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은 미역국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15%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면에서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몸속에 요오드가 빠져나가는 걸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요오드를 보충해줄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균형이 맞게 됩니다. 바로 이때 미역과 다시마가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약 30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미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미역 속 풍부한 요오드가 두부와 함께 들어오면서 몸속 균형을 맞추고 갑상선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점액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일종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중금속이나 불필요한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일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부산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낮아졌다는 건 콩팥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어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콩팥에게는 매우 편안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먹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미역을 물에 불려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국물이 우러나면 데친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됩니다. 간은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소금으로 약하게 하세요. 이렇게 만든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이면 콩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역국을 귀하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좋은 조합인 두부와 미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요. 미역의 요오드가 두부 사포닌과 균형을 맞춰 갑상선 기능을 돕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노폐물 배출을 도와 콩팥 도담을 줄입니다. 그래서 두부 먹을 때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좋은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역시 구하기 쉽고 만들기 간단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조합은 바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이 셋을 함께 먹으면 몸의 기력을 지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점점 덜 드시게 됩니다. 소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콩팥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채소와 두부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 몸에서 콩팥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면 콩팥도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부와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이 몸에 완전히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에 그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 하나에 비타민 D가 약 40 IU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약 10% 정도입니다.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식품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귀한 공급원입니다. 달걀 속 비타민 D가 두부의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 단백질은 생물가가 매우 높은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음식이에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달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노인 그룹이 두부만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유지율이 약 18%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더욱 좋은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약 25%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와 달걀, 토마토를 함께 볶아 먹거나 간단한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몸의 기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풀어 붙입니다. 반쯤 익으면 깍둑썰기한 두부를 넣고 같이 볶습니다. 거의 다 익으면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넣고 살짝만 더 볶으면 됩니다. 간은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후추로 하세요. 이렇게 만든 두부, 달걀, 토마토 볶음 한 접시면 단백질도 충분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좋은 조합인 두부와 달걀 토마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요. 달걀의 비타민 D가 두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달걀 단백질이 근육 유지를 돕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좋은 조합은 두부와 들기름, 그리고 깨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간장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들기름을 귀한 기름으로 여겨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을 한국의 올리브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당 약 55g이나 됩니다.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참기름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콩팥 역시 아주 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탄력도가 평균 14%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때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장의 짠맛 대신 두부 위에 들기름을 조금 뿌려 드시면 콩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깨를 함께 뿌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깨에는 아연과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세포가 노화되는 걸 늦추고 여러 장기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콩팥처럼 계속해서 노폐물을 걸러야 하는 장기에게는 이런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에서 세사민이 콩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약 30%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데친 두부 위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살짝 뿌리고요. 그 위에 볶은 깨를 조금 올려보세요. 짠맛 대신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두부의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콩팥에 부담이 되는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깨에도 100g당 5m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한 접시에 500mg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들기름과 깨로 바꾸면 나트륨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콩팥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 며칠은 심심하다고 하시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이 맛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두부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좋은 조합인 두부와 들기름 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돕고 콩팥 혈류를 개선합니다. 깨의 세사민이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나트륨을 거의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 대신 들기름과 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너무 익숙하게 먹어왔던 두부 한 모가 사실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에 부담을 주는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조합이 중요하다는 걸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듭니다. 60대 이후 약해진 콩팥으로는 이걸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결석 환자 90%가 이런 조합을 장기간 섭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두부와 파입니다. 팥 속 황화 알릴과 옥살산 성분이 두부 칼슘 흡수를 30에서 40% 방해합니다. 뼈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귀한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두부와 간장입니다. 두부의 스펀지 구조가 간장 나트륨을 빨아들입니다. 한 접시에 5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조합 세 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두부와 미역입니다.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돕고 알긴산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부산대병원 연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감소했습니다. 둘째, 두부와 달걀 토마토입니다. 달걀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근육 유지를 돕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근육량 유지율이 18% 높았습니다. 셋째, 두부와 들기름 깨입니다. 들기름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돕고 깨 세사민이 세포를 보호합니다. 나트륨을 거의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두부를 요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2분간 데쳐주는 것. 이 간단한 과정이 응고제의 잔류물을 80% 이상 제거합니다.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보충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부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앞으로의 몸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은 콩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두부를 드실 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기억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